안녕하십니까. 저는 심신힐링 컨설턴트 이휘재입니다. 오늘은 인생이막의 재구성 7번째 이야기,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늘 소개 말씀드렸듯이 상담심리사로 활동하고 있고 심신치유센터 숨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건강에 대한 정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 즉 웰빙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건강의 정의라고 합니다. 그런 건강의 정의는 있지만 개념이 예전에는 질병이 없는 수동적인 상태였다면 지금은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통하는 능동적인 개념으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습관의 변화나 운동, 영양 등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건강해지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 이렇게 건강의 개념이 단순히 질병이 없는 것으로부터 좀 더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는 이런 능동적인 상태로의 개념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건강하면 늘 떠오르는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건강과 스트레스는 서로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얘기인데 과연 스트레스가 정말 그런 것인지 스트레스에 대한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전세계 스트레스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스 셀리에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스트레스는 자신의 생존과 안녕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고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기제로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것이다. 스트레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 생명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지 스트레스가 우리를 죽인다는 것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 셀리에 박사는 뭐라는 말씀을 하셨냐면 적당한 스트레스가 없으면 인간은 멸망하며 어떤 사람으로부터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하면 그 사람은 무능해진다. 스트레스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스트레스가 동시에 우리에게 삶의 활력과 원동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을까요? 주요 생활 사건으로 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혼이나 실직 등이 스트레스 상황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결혼처럼 즐거운 것이나 진급이나 승진처럼 즐거운 것도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라는 건 부정적인 상황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도 우리 자신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스트레스가 생긴다는 거죠. 근데 일상에 골칫거리들이 있을 것이고 사람들의 관계, 건강 문제, 금전적인 문제 등도 있을 것이고 또 내가 원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좌절감을 겪을 때 스트레스를 느낄 것이고 요즘은 대인관계 폭력 부분에 있어서 신체적인 폭력도 있지만 정보폭력이나 언어폭력도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특히 SNS를 통한 언어와 정보적인 폭력은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기도 하지요. 또 이러한 생활사건과 일상의 골칫거리, 대인관계 문제, 좌절감 등의 일이 지속되었을 적에 우리는 심리적으로 탈진을 겪게 됩니다. 그럼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는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스트레스를 없이 살아갈 수는 없고 그러면 주어진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면서 우리 삶의 활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의 통합치유라는 신경이 교수가 쓴 책에 의하면 스트레스 관리의 실체는 자기관리이며
자기 관리에서의 핵심 요인은 내적 태도와 반응 양식을 적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고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힘들 수도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기분 좋은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데 같은 동료와 어깨를 탁 마주쳤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의 기분 상태가 아주 좋고 마음이 편안하다면 웃으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아무 일 없듯이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분이 나쁜 상태였습니다. 집안에서 아침에 부부싸움을 했거나 뭔가 불편한 일이 생겨서 출근을 하는데 똑같은 동료와 어깨가 딱 부딪혔을 적에 우리는 저 친구가 왜 나를 툭 치고 지나가지? 나한테 뭐 불편한 게 있나? 라고 어깨 친 거에 대해서 이미 자기 마음속에 내재된 불편감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서 저 사람에 대한 불편한 마음으로 계속 스트레스가 올라오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한 생각하다 보면 과거의 안 좋은 일들까지 떠오르면서 스트레스가 점점 더 가중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스트레스는 상황에 주는 스트레스보다도 이미 우리 마음속에 내재된 어떤 인자가 스트레스 상황과 딱 마주쳤을 적에 발생하는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국 스트레스는 외부 상황이라기보다도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평상시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안 발생할 수도 있고 이 발생 안 발생이라기보다는 스트레스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대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뇌과학자인 질 테일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정의 수명은 1분 30초이다.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그 감정이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생각이 필요하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상했을 때 1분 30초면 그 감정의 수명은 끝나서 더 이상 그 감정에 우리가 매몰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가 계속 그 사건과 상황과 사람을 반추하면서 그 감정을 자꾸 연장시키고 되살아나게 하고 강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정의 수명이 1분 30초라는 것은 우리한테 아주 큰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상황도 1분 30초 지나면 잊어버리고 우리는 편안하게 우리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계속 곰씹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 역시 우리의 마음이 어떤 가짐이 있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계속 부정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리고 다른 일에 나의 환경이나 심리적인 환경을 조금만 변화시킬 수 있다면 그 스트레스는 우리를 매몰시키지 않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스트레스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가 빨리 이해하고 알아차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 외에는 다른 방식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정의 수명이 1분 30초라는 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천금 같은 멋진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생각에 더 몰입되거나 매몰되지 않는 한 우리는 거기서부터 빨리 벗어나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지요. 화병에 대한 학회를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화병 치유에 관한 학회였는데 거기에는 한방신경정신과 의사 선생님
명상 전문가, 요가 전문가 이 세 분들이 나와서 화병 치유에 관한 각자의 의견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데이터와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좋은 말씀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쯤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우리가 아주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고 화가 많이 올라올 때 제일 중요한 걸 어떻게 빨리 처리를 하고 좀 편안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어떤 방식이 좋은지 또는 이 세 분의 전문가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감정이나 화를 풀어내는지 여쭤봤습니다. 대단히 신기한 거는 이 세 분의 의견이 전부 다 공통된 점이 있었는데 걷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걷는데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걷는다고 하였습니다. 화가 많이 나거나 많은 스트레스 받거나 할 적에 바깥으로 나가거나 그런 환경이 안 되면 사무실 내에서라도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걸으면서 화를 다스린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 역시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가끔 힘들거나 스트레스 받거나 화가 날 때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고 걷다 보면 발 주위가 정말 뜨거워지는 경우를 많이 느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스트레스 상황이나 많이 화가 날 경우에 한번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면서 걷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한번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저는 걷기를 꽤 즐거워하고 많이 걷는 사람입니다. 걷기가 제게 준 것은 우선 신체적인 건강도 주지만 심리적인 이완 효과도 있어서 되게 걸으면서 많이 편안해졌는데요. 우선 몸을 많이 움직이고 땀을 흘리니까 그것으로 오는 편안함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걸으면서 자연과 접촉하면서 저의 시선과 생각을 좀 분산시키거나 또는 생각의 환경을 바꿔줄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또 걷다 보면 저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저를 돌아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 기사에 보니까 뇌에도 휴식이 필요한데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1시간 정도의 걷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라는 어떤 연구 결과를 기초로 해서 발표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뇌가 스트레스 상황이 있거나 힘든 상황이 있게 되면은 자꾸 더 활성화될 수도 있는데 걸으면서 그걸 좀 더 진정시킬 수가 있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이 산책이라고 합니다. 또 명상 역시 우리의 심신 이완을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께 걷기와 명상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 2막을 준비하시는 연배라면 50대 중반 이상의 분이시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은 어떠신가요? 어떤 식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한번 여러분의 건강관리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좀 더 자신에게 맞는 또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방법을 한 번쯤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신체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정신적인 건강도 중요하고 음식 섭취를 통한 영양적인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각자의 스트레스 관리 기법과 또 건강관리 기법을 한 번쯤 기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사진에 나타난 이 풍경은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월드컵 공원입니다. 거기에 이런 요건 이제 가을에 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런 나무가 많이 있고 걷기에 아주 편안한 이런 숲속길이 많이 있습니다. 월드컵 공원 쪽에 가면
월드컵 공원도 있고 하늘공원도 있고 노을공원도 있고 주변에 희망의 숲길이나 메타세카이어 숲길 같은 걷기에 아주 좋은 곳이 있습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면 그 공원을 한번 걸으시면서 여러분의 심신 건강을 관리하시고 늘 스트레스 관리도 하시면서 늘 편안하게 건강한 삶을 살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늘 제가 매번 말씀드렸듯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혹시 여러분들의 경험담을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이나 아니면 블로그 제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올려주신다면 그 중에 내용을 정리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그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소통의 장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좋은 의견, 경험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인생이막의 재구성 7번째 이야기, 건강과 스트레스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8번째 얘기로 우리가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행복한 여가에 관한 다른 분들의 사례와 또 여가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생 이막의 재구성을 유튜브로 하고 있는 심신 힐링 컨설턴트 이휘재입니다. 감사합니다.